일상생활이 바쁘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안정과 내면의 평화를 찾고자 명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이유로 명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던 중 친구가 명상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친구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듣고 넘겼지만 친구의 권유로 저도 한번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명상이라는 것은 어려운 자세로 오래 앉아 있어야 할 것 같아 처음엔 매우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부터 명상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거실의 아늑한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편안하게 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루의 분주함도 해야 할 일들도 모두 잊고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떠올랐지만 친구가 알려준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간단한 명상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고 스트레스가 더 이상 나를 잠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니 자연스럽게 주위의 소중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몇 가지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다스리고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졌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매일 아침 이 간단한 명상을 실천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명상의 필요성을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끼면서 누군가에게 추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잔잔한 평화와 자각의 순간을 경험한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명상은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 속에서 다소 버거웠던 것들을 조금 더 홀가분하게 만들어주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 간단한 명상을 더하며 느낀 점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바쁜 삶 속에서도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 충실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건강한 삶을 꿈꾸는 지영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항상 활기차고 마음도 따뜻해서 모든 주민들이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지영은 마을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소문난 노인을 찾아가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을 물어보았습니다. 노인은 지영의 눈을 들여다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강한 간은 건강한 삶을 의미하느니라. 간은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올바른 생활 습관이 필요하단다. 지영은 노인의 말씀을 경청하며 노인이 간 건강을 위해 꼭 지켜야 할 5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라는 것이었어요. 노인은 지영에게 간은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하고 콩류와 견과류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과식이나 지방, 설탕이 많은 음식은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운동은 간의 지방 축적을 방지하고 전반적인 체중과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노인은 지영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운동을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산책이나 요가와 같은 가벼운 운동이라도 꾸준히 한다면 큰 도움이 된다고 했지요. 세 번째는 알코올의 절제였습니다. 노인은 간이 알코올을 처리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을의 연회나 축제 때 친구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질 좋은 수면은 간을 포함한 우리 몸 전체의 회복 시간을 줍니다. 지영은 매일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지키고 방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해 수면의 질을 높일 것을 노인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스트레스는 몸에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특히 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걸 지영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은 명상이나 깊은 호흡,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을 들은 지영은 마을로 돌아가 자신의 일상에 이 습관들을 하나씩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지영은 더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변화를 전파하게 되었죠. 덕분에 마을 전체가 더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게 되었고 노인의 가르침은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한 시대나 장소를 떠나 우리 모두가 간 건강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전합니다. 전통과 같은 지혜는 언제나 중요한 법이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파란 하늘이 펼쳐진 아침이었다.
이른 아침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지영은 이제야 건강한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회사에서 회의 중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녀는 이제 아침 식사를 더 이상 대충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렇게 지영은 아침마다 어떤 식사를 해야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때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영양 쌓인 미라가 5가지 귀한 팁을 전해주었다. 첫 번째 팁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라는 것이었다. 미라는 지영에게 아침에 단백질이 너무 적으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배고픔을 더 쉽게 느낀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래서 지영은 아침 식탁에 계란, 그릭 요거트, 아몬드와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추가하기로 했다. 두 번째 팁은 다양한 색상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라였다. 미라는 지영에게 비타민과 미네랄을 풍부하게 제공해주는 다양한 과일과 채소의 중요성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지영의 아침에는 이제 신선한 베리, 시금치, 그리고 자몽 같은 색색의 과일과 채소가 빠지지 않게 되었다. 세 번째 팁은 정제되지 않은 곡물을 선택하라였다. 흰 빵이나 설탕이 가미된 시리얼 대신 현미, 귀리, 통밀 등 정제되지 않은 곡물을 먹는 것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지영은 당장 오트밀과 퀴노아 등을 구입해 아침 식사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네 번째 팁은 수분 섭취를 잊지 말라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수분이 없어 갈증을 느끼기 쉽다. 그래서 지영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레몬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 덕분에 그녀의 피부는 더욱 건강한 빛을 띠게 되었다. 마지막 5번째 팁은 음식을 천천히 즐겨라였다. 빠듯한 아침 시간에도 천천히 음식을 씹으며 충분히 즐기는 것이 소화에도 좋고 마음의 여유를 준다는 것이었다. 지영은 이 팁을 실천하며 매일 아침을 새로운 시작으로 여길 수 있었다. 이 5가지 팁을 통해 지영의 아침 식사는 혁신적으로 변했고 그녀의 하루 역시 크게 달라졌다. 에너지가 넘치고 집중력이 향상되면서 그녀는 회사에서의 성과도 좋아졌다. 그녀는 이제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이 건강한 아침 습관을 전파하며 모두가 함께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미라의 조언 덕분에 아침 식사 하나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에 지영은 감사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가져오는 큰 결과를 경험한 지영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 건강한 습관을 유지할 결심을 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건강한 생활이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바쁜 도시 한가운데에서 현대인의 단짝 친구인 스트레스와의 끝없는 전쟁을 벌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고 사람들은 그를 늘 스트레스를 달고 사는 사나이라고 불렀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의 아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일거리, 그리고 개인적인 일들 때문에 매일매일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온 그는 도저히 잠도 잘 수 없을 정도로 지쳐버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민수는 인터넷과 책을 뒤져가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운동, 음식, 취미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리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호흡법이라는 키워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고대 동양의 장수 비결 중 하나라는 복식, 호흡이었습니다. 복식 호흡, 숨 쉬는 것도 기술이 필요한 거야. 민수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동영상 강의를 따라 매일 아침과 저녁에 복식 호흡을 시작했습니다. 복식 호흡은 배에 공기를 가득 담아 천천히 들이쉬고 마치 풍선을 다시 작게 만들 듯 천천히 내쉬는 것입니다. 머릿속이 정리되기 시작하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매일 꾸준히 호흡법을 연습한 지 한 달째 민수는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별일 아닌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던 그가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쉽게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일도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저녁에 잠이 잘 왔습니다. 어느 날 민수의 회사 동료 지수는 민수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민수, 너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무슨 좋은 일 있어? 지수의 물음에 민수는 가볍게 웃으며 자신이 시작한 호흡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수는 호기심에 민수에게 좀 더 자세한 방법을 물었고 민수는 기꺼이 그 비결을 공유했습니다. 그 후로 민수와 지수는 함께 휴식 시간을 내어 호흡 운동을 하곤 했습니다. 둘은 서로의 스트레스를 웃어넘기며 더욱 끈끈해졌고 민수의 회사에서는 작고 새로운 흐름이 시작됐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퍼진 복식 호흡이 사내의 화제를 이끌며 많은 이들이 스트레스 해소의 비결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회사를 방문한 외부 강연가는 이 이야기에 크게 감명받아 자신이 진행하는 웰빙 프로그램에 소개하기도 했고 그런 민수의 이야기는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작은 호흡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게 된 그 순간 민수는 결국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민수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스트레스를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또 다른 인생의 장을 열어갔답니다.